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뭐 강보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지다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날 메카시 하원 의장이나 혹은 하원 지도부와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G7 정상회담이 17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계획이 돼 있죠.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16일 날 단판을 지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재정의 디폴트가 오는 X데이트라는 숫자 말입니다. 이거 이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솔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보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제히 상승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게 쭉쭉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야당인 공화당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여전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부채 한도는 이미 넘어섰는데 이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하든 조정해서 더 위로 올려야 되겠죠. 31조 4,200억 달러를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 많이 올리는 작업을 못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는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고갈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가 아마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이미 기술적 국가 부도다, 기술적 디폴트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6월 1일이 X데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현재까지는요. 제닛 옐린 재무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러면 6월 1일이 X데이트인데 X데이트까지 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불안감이 더 키워지고 이 촉박함이 시장을 퉁 하고 때려버리면요. 그 불확실성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술적 디폴트가 이미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장이 그래도 약간 올라가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 말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66%가 올랐습니다. 80.47이 올라서 12,365.21을 기록하고 있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입니다.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도 0.3% 올랐습니다. 12.2포인트가 올라서 4,136.28로 마감했고요.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의 어떤 다우산업 지수도 0.1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47.98이 올라서 33,348.6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시장의 불안감이 그토록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막판에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부채 협상은 될 것이고 부채 협상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요 이때 뭐 시장은 좀 안정이라고 보면서 좀 사는 게 어떤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제조업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호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제조업이 심상치 않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조업 지수가 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3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1.8이 됐습니다. 떨어진 숫자는 무려 말입니다. 42.6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예. 지금 제조업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31.8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42.6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있잖아요. 미국은 서비스업의 지수는 좋아서 서비스업은 쭉쭉 화랑을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조가 신성치 않다. 지금 제조가 계속 빠지고 있다. 근데 이 제조는 결국 말입니다. 서비스업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요, 제품의 가격의 상승률이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률로 전이가 됐다면 이제는요, 똑같이 제조업의 어떤 상황이 서비스업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 저는 충분히 보인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예의주시하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지금 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어떤 지표로 가지고 시장을 본다는 것은 요즘 같을 때는 진짜 위험천만입니다. 그만큼 대혼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변수도 많고요. 그에 대해서 이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도 변수도 지금 차고 넘치고요. 우리는 제조업이 지금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요, 우리 시장의 변동폭도 오늘 적당히 나타날 거다. 아마도 계속 떨어졌다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올라갈 수 있다면 시장의 어떤 또 돌발악재가 터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 아마 오늘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은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사기가 판을 치고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벼락 부자만 되려고 하지 지옥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모두가 지옥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명심해야 됩니다. 사기가 난무를 하면 지옥 거지는 당연히 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투자, 저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 거듭해서 드립니다.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도 저는 할 거고요. 그러니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올립니다.